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요소 2부로 돌아온 조하나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주요소 2부가 시작이 됐죠. 주요소 2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로 준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박원재 위원님을 시작으로 오늘은 어떤 위원님께서 기다리고 있으실지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기대한 만큼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주유소는 2부 강의 내용 내내 이제 진행이 되는 내내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상담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전화와 문자로 미리 접수해 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023-1531-1611-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오래 기다리셔서 다리에 쥐가 나고 계실 것 같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위원님일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사랑하니까 잔소리도 하는 거다. 잔소리가 많은 우리 위원님이신데요. 정재훈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사진이 그 NLE에 나오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옛날 사진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진 바꾸시죠? 1년도 안 된 사진이에요, 저 사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변하셨어요, 위원님? 시장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 그래요? 저녁 앵커님이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게요. 누가 그랬을까요? PD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뭐 그런 거는 궁금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또 아주 알찬 내용을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저 도하나도 열공 모드로다가 오늘 강의를 들을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최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일부에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복사 붙여넣기 말고요. 위원님 이야기해 주세요. 어제 그 긴급 진단 뭐 그 형태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박스예요. 박스로 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좀 잠깐 차트를 좀 보면 121선이 깨졌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차트 공부를 할 때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거지만 경기선이 121선을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경기선이 깨졌어요. 경기선이 깨졌다라는 거는 이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시장에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간다, 뭐 얼마까지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축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더 지켜봐야 된다,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기엔 이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런 두 부류가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주식을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무조건 차트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뭐 가치 투자라든가 혹은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성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믿고 한다라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못한 아주 싼 종목군들, 뭐 그런 종목군들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섹터를 어떤 상황에 잘 매수를 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은 돼요. 작년 3월 달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 단 한 주도 안 팔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뭐 단기적인 종목군들 좀 오늘 좀 팔긴 했습니다. 오늘 팔긴 했어도 여전히 기존에 있었던 그런 투자 마인드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너무 흔들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주식은 7할이 심리입니다. 7할이 심리고 나머지 20이 노하우, 기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은 운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별로 다 대응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이렇게 강의를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적응이 안 되는데요. 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굉장히 스윗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저한테도 저렇게 살갑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마디 들어봤고요. 또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를 오늘부터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초보자분들은 모두 TV 앞으로 모여서 저처럼 이렇게 필기구를 좀 준비를 하셔서 같이 메모를 하면서 들어보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재훈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어볼까요? 예, 이게 주식을 하면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왜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되는 기사가 어제 그제 좀 나왔었어요. 주식을 한지 1년이 채 안 되는 이 주린이 분들이 어느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어찌됐든 차트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위주로 좀 해드리려고 기술적 분석을 처음부터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먼저 결과론적인 부분들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3대 3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캔들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래량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3가지의 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거래량이에요. 밖에서는 뭐 이평선 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끊겼는데 이평선보다는 저는 거래량을 제일 중요시하게 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데 일단 요 부분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캔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혹자 뭐 캔들만 보고 매수와 매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정말 뭐 숙련된 노하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경험이 있거나 장중에 이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들어맞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캔들에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캔들은 매수세와 매도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 캔들 같은 경우도 월봉이 있고 연봉이 있죠. 주봉, 일봉, 분봉 쪼개져 있어요. 틱 차트까지 있죠. 근데 어찌됐든 매수와 매도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게 캔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시초가보다 상승하면 양봉이고요. 붉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락을 하면 음봉이에요. 파란색 캔들의 모양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9,0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10,000원에 다시 끝났어요. 그러면 낮게 출발을 해서 높게 끝났으니까 이게 양봉의 모습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제 기준가보다 빠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기준가, 전날의 종가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 기준가라는 건 전날의 종가를 기준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가 나오죠. 그 동시호가의 매수세와 매도세가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땅 장을 시작했을 때 시작을 하는 단가, 그게 시초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초가에서 시초가를 기준해서 더 상승을 하게 되면 양봉이 되는 거고, 그 시초가보다 떨어지면 음봉으로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은 장대 양봉이죠. 제일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그럼 제일 싫어하는 캔들은 뭘까요? 앵커님은 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당황하고 있죠.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네. 캔들이요? 네. 아무래도 빨갛고 꽉 차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제일 싫어하는 캔들은요? 반대로 파랗고 꽉 차 있는 캔들? 그죠? 네. 저는 그걸 두 번째로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걸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장대 양봉의 캔들을 좀 제일 좋아하는데, 투자자의 심리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작을 해서 끝까지 했을 때 매수세가 계속 강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만큼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장대 양봉의 캔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모습들을 제일 좋아하고, 트레이더 분들, 단기나 스윙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종가가 장대 양봉으로 끝난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관심 종목으로 많이 등록을 해놔요. 그만큼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고 심리가 호전돼 있다. 매수세가 많다라는 얘기는 심리가 호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다음 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봉의 캔들은 반대로 볼 수가 있겠죠.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봉의 모습들이 생겼죠. 그러면 계속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팔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장이 딱 끝나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의 변동폭이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윗꼬리가 달리든 아랫꼬리가 달리든 이 캔들이 크면 클수록 시초가부터 고가 혹은 시초가보다 저가까지의 이 변동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의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매수세와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졌고, 거기에다가 거래량까지 분석을 같이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캔들의 크기가 크면 변동폭이 좀 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이 있어요. 차트를 이렇게 볼 거지만 윗꼬리, 이게 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누군가 매도를 때렸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보게 된다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10,000원이에요. 여기가 10,000원이고요. 여기가 9,000원이에요. 9,000원의 저가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전에도 종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개파락을 해서 밀렸다가 올라갔어요. 도지은앵커가 10,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10,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쭉 올라가서 10,000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전까지 왔으니까 팔고 싶을 거예요. 손실이 나다가 본전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매도가 나오겠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더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매도를 합니다. 아래에 산 사람도 차익 매물을 출회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윗꼬리는 매도세예요.
어떤 사람이 겁나게 매도했다. 윗꼬리는 누군가가 겁나게 매도했다. 그래서 매도세. 반대로 아랫꼬리는 쭉 밀려 내려왔어요. 쭉 밀려 내려왔는데 아 이거 저가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매수세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매도세를 장악하면서 매도 물량을 먹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랫꼬리가 생기겠죠. 그러면 아랫꼬리는 매수세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밑에서 겁나게 매수했다라는 거는 매수세로 볼 수가 있고 위에서 누군가가 겁나게 팔았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캔들은. 이 몸통은 시가와 종가겠죠? 요 부분들은 아랫꼬리는 매수세, 윗꼬리는 매도세. 누가 판 사람. 놈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신 분, 사신 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캔들의 형성과 의미는 좀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시초가 틀려요. 시초가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매수를 했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도지은앵커가 여기서 차익을 했어요. 차익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저기 밖에 있는 백PD도 같이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돼요. 아, 나 단기 많이 묻다 해갖고 팔아요. 팔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딱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딱 종가가 형성된 거. 이 자리대를 종가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시초가보다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매수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거는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든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양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 양봉과 음봉은 다 똑같아요. 고가와 저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 나는 건 시초가와 종가예요.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차익 매물을 다 출회를 하면서 매도세가 나왔고 또는 어떠한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서 음봉이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쭉 아래까지 밀렸는데 아, 이 정도까지는 너무 싸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이건 매수세. 똑같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만회하고 나서 여기에서 종가가 형성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초가, 여기는 종가. 그럼 결국은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음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러한 식의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들에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캔들 하나만 놓고 보는 그런 분석도 있겠지만 2개와 3개를 놓고서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캔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일날 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의 종류를 보게 되면 그냥 마루보즈라는 그런 공통되어 있는 단어가 나와요. 유식하게 오프닝 화이트 마루보즈가 있고 장대 양봉 마루보즈가 있고 클로징 화이트 마루보즈가 있는데 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대 양봉. 마루보즈 그냥 장대 양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 요거예요. 요거 약간 기분 나쁘죠? 그냥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요거 저 고점에서 못 판 거 개인 투자자들도 다 그러잖아요. 저 꼭지에서 못 팔았고 저게 아쉬워갖고 매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똑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 캔들을 제일 좋아하고
요 캔들도 좋아하죠. 밀렸다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 어찌됐든 의미는 다 비슷해요. 이름은 틀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냥 요런 캔들이 장대 양봉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를 보게 된다라면 장대 양봉에 나오는 캔들이나 이런 분들 차트를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재료가 있거나 어떤 호재가 있어서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결국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압도해서 나온 캔들의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만큼 약했고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시초가가 어찌됐든 간에 낮게 출발을 해서 등락을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종가는 가장 고가에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루보주 장대 양봉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낮게 출발을 했지만 종가는 높게 고가로 마주 마무리가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각의 자리대에 매도세가 있을 거예요. 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매수세로 장악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캔들의 하루의 흐름들을 보면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 주가에 등락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 등락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장이 땡 끝나고 놓고 봤을 때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결국은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양봉의 캔들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떤 부분들, 어떤 이유 때문에 양봉이 나왔지라고 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봐요. 뉴스를 검색을 해봅니다. 시장이나 또는 종목에 호재가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럴 때에 양봉의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어떤 종목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 뉴스가 크게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큰 모멘텀이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 내일장에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 포인트를 해봐야지. 그러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에 캔들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래량까지 동반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캔들이 장대 양봉의 캔들을 제일 좋아한다.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을 때는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맨날 평균 10,000주 정도밖에 거래량이 없어요. 10,000주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뭐 10%가 올라가고 어쩔 때는 1%밖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과거의 차트예요. 어떤 종목의 차트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있고 저 종목이 영우 DSP라고 있어요. 네. 과거의 모습인데 장대 양봉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물론 저때 당시에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었겠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가 며칠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다시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죠.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고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뢰도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밀렸다가 장대 양봉의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없죠? 신뢰도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저쪽은 이 캔들 대량 거래가 동반한 저쪽에 과거에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차트 이평선이랑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이게 매집되어 있는 거래량인지 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부를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대 양봉이 어찌됐든 출현하게 된다라면 급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고 다른 부분들 한번 봐볼까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종목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그거 한번 볼게요. 특수한 놈이라고 있어요. 특수건설. 저희가 이거를 7,000원대 초반 자리대,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제법 났고, 이 종목을 특수건설이 아니라 특수한 놈이라고 저희가 별명 애칭을 좀 붙여서 한 건데,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대량으로 늘어나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보게 되면, 확대를 해서 좀 봅시다. 거래량이 늘어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 제가 가렸군요. 자, 그러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됐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이 윗꼬리가 크게 발생했어요. 윗꼬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 윗꼬리는 매도세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겁나게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캔들만 놓고 보게 되면 위에서 겁나게 팔았다는 얘기는 차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빠져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캔들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돼요. 물론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매집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차트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올랐어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음봉의 캔들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위에 요 자리대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밀렸다가 본전이 나오니까 그때 여기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진행되다가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요 부분들에 있어서 고점권역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았을 때는 밀려 내려올 수 있다, 하락을 암시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따 보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항 자리 때도 뚫었고 거래량이 동반됐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종목군을 보고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새별이는 다음에 여기 조금 이따 캔들 얘기를 할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음 날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기대감이 높아진다. 즉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만 좀 더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맛배기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6만 2천 원짜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 16만 3천 원 정도인가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거래량에 있어서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없다가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을 딱 보니까 아래 꼬리를 달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관종을 놓고 봤을 때면 매수의 눌림목 매수 포인트가 잡아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다음 날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차익 매물이 쏟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깨지거나 한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였죠. 그럼 만약에 이 터진 다음 날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잡았거나 했다라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양봉 이후에 밀렸다가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이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보다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 있고 횡보를 하다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차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보는 거. 많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군들, 테마주도 좋고 우량주, 대형주도 좋고 다 좋아요. 차트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눈에 익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낼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희는 이 종목 털렸어요. 잘 사서요. 주식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얘기했어요. 뉴스 나왔으니까 팔아 제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3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닥에 사서 머리카락 이렇게 세워갖고서 요 36만 2천 원에 팔아야지 요 생각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수익이 이런 종목군도 또 찾으면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 찾으면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가면서 보면 좋다라는 거. 그 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ICD라는 기업이에요. 옛날 기업이죠.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보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었다가 며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횡보를 했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다시 양봉의 모습을 보였고 일주일 정도 횡보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결국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추가 상승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꼭지권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이어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장대 음봉이에요. 도지앤 앵커가 제일 싫어하는 캔들. 네. 장대 음봉이죠. 네. 이것도 뭐 블랙 마르보주, 클로징 블랙 마르보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장대 음봉. 기분 나쁜 음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시초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여기는 저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고가가 되겠죠. 여기는 시초가가 될 거고요. 여기도 시초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종가가 되겠죠? 이 부분들은 종가가 되는데 자, 제가 이 캔들을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어찌됐든 장대 음봉을 맞았다라고 해서 기분 좋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있겠네요. 공매도 친 사람들. 공매도 친 분들은 아주 해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빠지면 수익을 얻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음봉의 종류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봉, 장대 양봉의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매수세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해가면서 계속 물량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그런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밀려 내려왔어요. 계속 밀려 내려오다가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밀렸고 다시 반등이 나왔지만 밀렸고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밀렸어요. 어찌됐든 당일 흐름들 상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장이 땡 끝나고 났을 때 캔들의 모양새를 보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저렇게 장중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저가 매수세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매도세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저가 매수 들어온 사람도 물린 케이스예요. 그게 이제 장대 음봉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나 시장에서의 악재라든가 종목의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요때 장대 음봉이 나오죠.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좀 잠깐 이따 차트를 좀 볼게요. 악재가 나왔지 뭐 장대 음봉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의 악재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근데 이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런 종목은 관중에서 빼놓고 보면 되겠죠? 그죠?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더 빠진다. 신뢰도가 상승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저희들이 말했을 때 장대 음봉으로 빠지면 개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위태위태하죠, 방송이. 자, 좀 한번 볼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를 좀 보면서 자, 여기서 봐보세요. SK 하이닉스를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음봉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연속성을 좀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지금 요때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음봉의 모습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의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캔들의 모양새가 좀 틀리죠. 그리고 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줬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뭐 SK 하이닉스 단기 바닥은 나왔는데요. 얘가 진 바닥은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1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한번 넌지시 던져놓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신뢰도에 있어서는 상승한다라는 거 조금 이따 삼성전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를 해요. 그죠? 저 때는 며칠 빠졌다가 반등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빠집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보지 않은 건 뭐가 있죠? 여기에서 보지 않은 거? 장대 음봉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제 체크를 안 한 게 있어요. 아마 도진 앵커님한테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제 거래량은 체크 안 했잖아요.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장대 음봉에 있어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그래야 연속성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뢰도가 추가적인 하락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찌됐든 지수상으로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종목 보게 되면 위에서의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위에서의 장대 음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건 도지형 조금 이따 갈 거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캔들의 모양새를 보게 된다면
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장대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저 위에 캔들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대량 거래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가 대량 거래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주가는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들에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매물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리대에 다 물렸을 거니까. 그러면 저항 자리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 부분들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좀 남아 있어서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삼성전자 좀 봅시다. 도지는 내일 할까? 차라리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자,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차트나 이 캔들이나 이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돼요. 사실 보게 되면 이 친구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마찬가지죠. 주가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빠졌어야 1.7%예요. 장대 음봉이라고 좀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아래 꼬리가 없다라는 거는 시초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종가까지 매도세가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도세가 강했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날 보게 되면 또 밀렸어요. 또 밀렸는데 윗꼬리가 달면서 아랫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를 많이 들어와 줬는데 그러면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왔는데 반대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 거예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윗꼬리를 달고서 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도세라는 분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음봉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암시한다.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요거는 조금 틀릴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차트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만약에 이 대량 거래가 여기에서 터진 게 아니라 이 대량 거래가 여기에서 터졌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려내렸으니까. 근데 이때는 대량 거래가 터진 상황이지만 낙폭과대로 빠지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의 캔들이 4개째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74,000원짜리대를 지지해줬다가 양봉의 모습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73,000원까지 빠졌다가 도치형으로 샛별형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73,000원대 초반 73,500원 이하 때부터 매수해도 전 좋다고 봐요. 그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됐든 뭐가 됐든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뜬금없이 캔들 얘기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차트 보면요. 다 깨졌어요. 수급선 깨졌죠? 경기선 깨졌어요. 경기선 이미 진지게 깨졌어요. 241선까지 깨졌어요. 1년 평균 가격대까지도 깨졌어요. 근데 괜찮대요. 전 73,500원, 73,500원 이하로 깨졌을 때 샀다. 물리진 않는다라고 봐요. 왜? 마디 가격이 그만큼 빠졌어요. 그 한마디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앞자리 숫자는 바뀌는 정도의 반등은 나오고 나서 다시 빠질 거예요. 근데 V자 반등은 좀 힘들 거예요. V자 반등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예상을 하냐면 그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때 기술적 분석의 세 가지 요소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나왔으니까 한번 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자,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런 것들을 좀 잘 봐요. 저는 신고가, 신저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는가 그런 것들을 좀 봐요. 보면 예를 들면 이 멜파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대량 거래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빼요.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빼놓고 난 다음에 뭐 코미코 뭐 이런 것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진 거잖아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는 거예요. 500% 후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전고점 매물 소화 해줬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고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조정받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변태기가 있어요. 뭔 변태기냐?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죽여요. 죽였다 올라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나왔다가 죽였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도 반대로 이렇게 죽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종목의 습성이에요. 종목의 습성. 그런 이 캔들, 얘는 이렇게, 이 변태기가 좀 있구나.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적당한 눌림목보다는 깊은 눌림목을 좀 줄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라는 거. 그러면 뭐 한영증권 뭐 이런 것들은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윗골이 많이 단 부분들은.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나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가, 뭐 기관이 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매수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게 되면 하나씩 좀 봅시다. 큐라클장군 신규 상장 주식이니까 이건 제껴놓고요. 서린바이오 같은 건 패턴 주니까 이것도 좀 내버려 두시고 HLB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이때 보게 되면 얘네들은 이 전부 다 윗골이에요. 윗골이를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만큼 윗골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241선 저항 자리 때인데 241선 저항을 뚫어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 터지면서. 그럼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일 단기에 어디서 얼마에 살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추후에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면 YG엔터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죠?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3일간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할 수 있으니까 장대 양봉 이후에 3일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조정을 다 눌림목 구간이 완성이 됐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반등의 시도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군들을 찾거나 아니면 장대 양봉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눌림목을 준 그 구간의 종목군들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캔들을 좀 이어서 좀 더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대 음봉, 장대 양봉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재훈 위원님께서 오랜만에 강의를 또 준비해 주셔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들 오늘 놓쳐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정재훈 위원님 1시간 동안 열심히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목이 터져라 이제 해주셨을 텐데 감사드리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 함께 공부하자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